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강남 자곡정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조준석입니다. 오늘은 CLS300D AMG 라인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키리스고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차량의 도어를 잠금이나 해제하실 때는 키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키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키를 누르시지 않으셔도 차량 도어에 있는 터치를 이용하셔갖고 문을 잠그고 여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바깥쪽에 손을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도어가 잠금이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가볍게 손만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드미러가 펴지면서 가볍게 도어 잠금 해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썸머 오프닝 클로징이라는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타시기 전에 아니면은 혹시나 잠그고 나서 나오셨을 경우에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 종류가 열려 있다 하실 경우에 쓰시는 거고요.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이런 식으로 창문과 선루프가 다 오픈이 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창문과 선루프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트렁크를 열고 닫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키를 이용해서 열고 닫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쪽에 보시면 키에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2번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닫으실 때는 발로도 닫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 넣었다가 빼시면은 로고 바로 정중앙 밑에 안쪽에 넣었다 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닫고 열고 기능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벤츠 로고 위쪽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키를 사용하지 않고도 외부에 있는 버튼 이용하셔서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직접적으로 버튼을 이용하셔서 닫으실 수도 있는데요. 안쪽에 2가지 버튼 중에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트렁크 문만 닫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비상삼각대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위쪽에 비상삼각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양쪽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버튼 누르시고 내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커버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한 상태에서 위쪽을 잡아서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요. 분리하신 다음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삼각대를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고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연결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요. 나중에 설치하실 때는 앞쪽에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지대를 펴주시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지지대를 펴주신 상태에서 이제 차량 후방 쪽에다가 놓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유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유구 같은 경우는 잠금이 해제됐을 때, 키 잠금이 해제됐을 때 왼쪽 끝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문을 잠그셨다면 누르셔도 열리진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잠금 해제하신 후에 왼쪽을 가볍게 터치해 주시면 주유구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 주유구가 있을 텐데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이 이제 경유를 넣어주시는 주유구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드블루라고 해서 요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 차에는 현재 다 요소수가 탑재가 되고요. 이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주유소를 가셔도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저희 한성자동차 서비스 센터로 오시면은 저희가 다 정품으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보증 품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발생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같은 경우에 혹시나 부족하면 계기판에 이미 다 뜨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계기판에 떴는데도 계속 채우지 않고 다 닳을 때까지 쓰시면은 차량의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트에 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버튼들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만약에 조정하고 싶으시다면은 의자 모양의 버튼들을 각각 눌러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버튼은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고 싶다고 하시면은 큰 버튼을 앞뒤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하실 때는 위에 있는 버튼을 뒤로 아니면 앞으로 해주시면 등받이가 앞뒤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위아래로 올리거나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버튼 이용하셔서.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조그만한
시트 움직이는 버튼 위에 조그마한 버튼이 있을 텐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니면 뒤로 당겨 주시거나 앞으로 밀어 주시면은 허벅지 쪽, 허벅지 아래쪽을 조금 더 서포터 해주는 기능이니까 사용해 보시면은 아마 고속으로 장거리 운행하실 때는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를 올리실 때는 이 긴 버튼의 밑에를 잡고 위로 올려주시면 시트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위에를 잡고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시트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앞쪽만도 올리실 수 있는데 앞쪽 같은 경우는 앞쪽에 밑에를 위로 올려주시면 올라가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위치를 다 저장하시려면은 시트를 먼저 다 맞춰 놓으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셔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 2, 3번과 밑에 M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명까지 저장이 가능하고 저장하실 때는 위치를 다 맞춰 놓은 상태에서 M 버튼을 누르고 숫자를 눌러주시면은 차량 안쪽에서 삐 소리와 함께 현재 위치가 1번에 저장이 됩니다. 2번에 하고 싶으시면 마찬가지로 2번에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불러오실 때는 그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은 세팅이 예전에 저장해 놓은 그 세팅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윈도우에 관련된 버튼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이시는 4가지 버튼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전 좌석 다 오토기 때문에요. 한 번만 내려 주실 경우에 전체적으로 내려가고요. 가볍게 또 한 번만 당겨 주실 경우에 한 번에 다 올라가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앞좌석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버튼은 눌러주시면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뒷좌석에 타신 분이 윈도우 버튼으로 창문을 열거나 닫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라이트에 관련된 버튼들 설명을 드릴 건데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버튼들을 이용하셔서 조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현재는 오토로 맞춰져 있는데 이 레버를 돌리셔갖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하향등을 켜는 거고요. 그리고 오토로 맞춰 놓으시면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차량이 알아서 제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려 놓으시면은 주간 주행등만 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쪽 P 쪽에다가 돌려 놓으시면 방향에 따라 하나씩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동을 껐을 때와 켰을 때의 기능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시동을 끄셨을 때는 해당 방향에 앞쪽에 그 주간 주행등과 뒤에 테일 램프만 들어오게끔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시동 킨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려 놓으시면은 라이트 자체를 아예 꺼버리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동차 극장 같은 데 가셨을 때 시동 켜고 라이트는 끄셔야 되니까 그럴 때만 파킹 등으로 돌려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동을 끄신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려 놓으시면 계속해서 해당 방향의 앞쪽 주간 주행등과 뒤에 테일램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오토로 두시고 시동을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안개등 버튼이 있고요. 안개등 버튼 눌러주시면은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운전석 뒤쪽 하나만 밝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뒤에 차한테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얼은 올리거나 내리거나 만져주시면은 계기판의 밝기를 조정하실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에 대한 버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은색 P 버튼이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넣으셔서 당겨 주시면은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눌러 주시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작을 하지 않으셔도 변속기를 뒤에다 놓는 순간 바로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킹에 두시고 시동을 끄시면 바로 또 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립 주차 하시려고 N에다 두고 시동을 끄게 되면 바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중립 주차는 좀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이시는 버튼 2가지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모양이고 차선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고요. 이 기능을 킬 건지 끌 건지 버튼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셔갖고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켜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르셔서 빨간불을 해제해 주시면은 그 기능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시속 60km 이상에서만 작동을 하고요. 작동하는 방식은 점선과 실선 2개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점선을 방향지시등 키지 않고 넘어갈 경우에는 핸들로 진동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실선 같은 경우는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기 때문에 실선을 혹시나 넘어가시려고 핸들을 틀게 되면 살짝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걸리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앞쪽에 유리창에 이제 주행 정보를 나타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을 온오프 하실 수 있는 버튼이고요. 누르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는 기능입니다. 제가 이제 핸들 뒤편에 있는 방향 지시등 레버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 방향 지시등 레버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왼쪽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고요. 위로 올려주시면은 오른쪽 방향 지시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레버 자체를 밖으로 미실 경우에는 상향등이 켜지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당기고 계시면은 일회성으로 이런 식으로 앞쪽에 신호를 주시거나 하실 때 상향등을 한 번만 켜실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왼편에 방향지시등 레버 왼편에 와이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위로 올려주시거나 내려주시거나 사용을 하셔서 와이퍼를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동 모드가 4가지가 있고요. 총 4단계의 작동 모드가 있는데 1단하고 2단은 자동 모드이기 때문에 1단이나 2단에 두시면은 와이퍼가 한 번만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비가 왔을 때만 움직이도록 세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1단이나 2단에 두시면은 와이퍼가 한 번만 움직이고 그 이상은 움직이지 않고요. 그리고 비가 왔을 경우에는 이제 알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단수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자동도 약간 느리게 가 있고 자동도 조금 빠르게 가 있기 때문에 1단은 자동 조금 느리게 그리고 2단은 자동 조금 빠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과 4단은 수동 모드이기 때문에 돌려놓으시면 계속해서 와이퍼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수가 있는 이유는 수동 조금 느리게와 수동 조금 빠르게가 있기 때문에 3단과 4단 단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셔액을 뿌리실 때는 앞에 유리에다가 옆에 보시면 은색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은색 버튼을 깊게 누르고 계시면은 워셔액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깊게 누르지 않고 살짝만 한번 눌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와이퍼를 일회성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이 큰 레버에 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밑에 조그마한 레버에 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조그마한 레버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수 있는 레버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빼거나 그리고 바깥으로 밀거나 그리고 위쪽으로 올리거나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거나 이렇게 총 4가지의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 레버도 마찬가지로 끝에를 돌릴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끝에를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면은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핸들 열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다시 돌려주게 되면 해제가 되고요. 핸들 열선은. 그렇게 이 조그만한 레버는 스티어링 휠에 관한 버튼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가장 오른쪽에 홈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계기판 가운데에 메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검은색 네모에다가 손가락을 올려놓으시고 좌우로 쓸어주시면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메뉴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메뉴를 움직이셔갖고 내가 선택을 하겠다 하실 때는 검은색 네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양쪽 계기판 가운데에 간단하게 그 기능이 표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으니까 한번 직접 누르셔갖고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버튼을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속 주행 장치라고 해서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은 내가 엑셀이나 브레이킹을 하지 않아도 그 속도대로 계속해서 차량이 유지해 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제 CLS300D AMG 라인에는 차간 거리 조절이라든지 스티어링 휠 보조 시스템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속도만 유지가 가능하고요. 사용을 하실 때는 운행을 하시는 도중에만 세팅이 가능하고 정차 시에는 세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행하시는 도중에 여기 보이시는 셋 플러스 마이너스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밑으로 셋 마이너스 쪽으로 한번 내려주시면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속도가
세팅이 되면서 차량이 이제 그 속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계기판에 다 뜨게 돼 있고요. 혹시나 그 상태에서 내가 설정 속도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이 셋 플러스 쪽으로 올려주시면은 버튼을 속도가 10km씩 증가가 되고요. 살짝 하실 경우에는 1km씩도 증가가 됩니다. 반대로 내리시면은 이제 10km, 1km씩 속도가 더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혹시나 이제 이 기능을 그만 써야겠다 하실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브레이크만 살짝 밟으셔도 바로 기능은 해지가 되고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레버를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바로 기능은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위로 올려주실 경우에는 내가 마지막에 이 기능을 썼을 때 마지막에 저장해 놓은 속도를 바로 불러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km로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잠깐 기능을 종료하고 다시 100km로 불러오고 싶다 하시면은 버튼을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은 100km가 바로 세팅이 되면서 이제 100km로 계속 주행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버튼 오른쪽에 있는 림이랑 여기 보이시는 그 계기판 모양 그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어떤 거냐면 위로 올리셔갖고 이 계기판 모양에다 해놓으실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다 쓰시는 거고요. 왼쪽 버튼들이. 그리고 림으로 내리셔갖고 림으로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여기 있는 이제 셋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아니라 리미트 기능으로 바뀌세요. 그래서 리미트 기능이라는 거는 속도 제한 기능이고요. 림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셋을 플러스나 마이너스 쪽으로 하시면은 계기판에 속도가 설정이 될 거고요. 그 속도 이상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끔 설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림으로 해놓고 속도를 한 50km 정도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차량이 50km 이상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아무리 밟으셔도 차가 50km 이상 나가지 않으니까요. 림 기능은 크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고요. 혹시나 구간 단속 같은 경우에 내가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속도를 넘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만 사용을 해주시고요. 평소에는 항상 올리셔갖고 이 계기판 모양에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 우측에 있는 버튼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측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에 있는 커맨드, 큰 화면을 조작하는 버튼들이고요. 홈 버튼을 누르셨을 경우 커맨드에서 전체적인 홈 메뉴가 나오고 여기 검은색 버튼을 쓸어주시면 손가락으로 좌우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해주실 경우에는 이 버튼을 깊게 눌러주시면은 그 메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단계로 가실 때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갖고 바로 전 단계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버튼들 같은 경우는 좌측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좌측 같은 경우 이 레버를 밑으로 위로 내리거나 올리실 수가 있는데 밑으로 별표 모양으로 내리셨을 경우에는 즐겨찾기 기능으로 이동이 되고요. 이쪽에는 이제 많이 쓸 법한 기능들이 이미 즐겨찾기로 다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저장하실 때도 즐겨찾기에 저장을 하시면은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주실 경우에는 음성인식 기능이고요. 올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말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음성으로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기능이 바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다이얼 같은 경우는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 다이얼로 혹시나 뭐 음악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모든 음량을 다 여기 있는 다이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셔갖고 이런 식으로 음량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을 눌러주시면은 이 위쪽에 음소거 모양이 표시가 되고요. 바로 음소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측에 있는 전화기 모양 버튼은 위로 올려주실 경우에는 전화를 받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주실 경우에는 전화를 끊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차량과 핸드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하셨을 경우에 연동이 됐을 때 핸드폰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눌러서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차량에 있는 이 전화기 모양 버튼으로 올리거나 내리셔갖고 간단하게 전화를 받거나 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속기에 대해 안내를 드릴 건데요. 변속기 같은 경우는
핸들 오른편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긴 레버를 위나 아래로 이용하셔갖고 변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하시는 방법은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이 긴 레버를 밑으로 한번 깊게 내려주시면은 계기판에 D1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 브레이크를 떼면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반대로 위로 올려주시면은 아래 들어가고 이제 후진 기어에 들어가면서 후방 카메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중립에 넣고 싶다고 하실 때는 살짝만 내려주시면 되세요. 깊게 내리지 않고 살짝만 내려주시면은 계기판상에 N에 현재 박스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킹에 두실 때는 이 레버 끝에 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파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파킹에 넣으신 후에는 브레이크를 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속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뭐 저희 차량 처음을 이용하셔 갖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익숙치 않으셔서 운행 도중에 내가 모르고 조작을 했을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상은 변속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핸들 좌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모양이 있고 버튼이 하나씩 있는 거를 확인하시게 될 텐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몸쪽으로 당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당기시면은 버튼처럼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사용하시는 거냐면 저희 차량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9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돼 있지만, 혹시나 내가 수동으로 변속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핸들 뒤쪽에 보이시는 패들 시프트라고 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몸쪽으로 당겨 주셔 갖고 내가 기어 단수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단 올려 주실 때는 플러스 쪽을 당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한 단 내려 주실 때는 마이너스 쪽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계기판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D1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혹시나 패드 시프트를 조작하시면은 D1이었던 게 M1으로 표시가 바뀌고요. 이거는 이제 매뉴얼 모드로 들어갔다는 거고, 내가 운행을 하시면서 변속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직접적으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행 도중에 다시 자동 모드로 변경하시고 싶으시면은 밑으로 한 번만 다시 변속기를 뒤에다가 내려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뒤로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조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위쪽을 보시면 송풍구가 4개 있고요. 공조 장치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막으실 때는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거를 세로로 돌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 하나씩 부분적으로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송풍구가 일반 차량이랑 조금 틀리게 생겼으니까요. 요거 주의하셔 갖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공조 장치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밑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버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좌측에 있는 거와 제일 우측에 있는 거는 같은 기능으로서 좌측 거는 좌측의 온도, 그리고 우측 거는 우측의 온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좌우측 온도를 독립적으로 다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를 켜주시면은 공조기를 켜실 경우에 이 밑에 쪽에 다 표시가 되고요. 밑에를 확인하시면서 공조 장치를 만져주시면 되는데, 일단 온도를 올리시거나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가고요. 마찬가지로 무드등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릴 때 내릴 때 색깔 변화가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 나오는 방향은 바로 옆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대로 두시면은 그림이 바뀌면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바람 풍량, 내가 풍량을 몇 단까지 할 거냐, 저희는 최대 7단까지 가능하고요. 이쪽에서 확인하셔 갖고 나에게 맞는 풍량을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오토 버튼이 있고요. 오토를 만약에 켜 주시게 되면, 오토를 킬 경우에는 바람 나오는 방향과 풍량이 오토로 변경이 되면서 현재 맞춰져 있는 온도를 차량 실내가 계속해서 알아서 공조 장치가 이 실내를 이 온도에 맞게끔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씩 다 맞추시기 귀찮다면
온도만 먼저 맞춰 놓으시고 오토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바람 나오는 방향과 풍량은 알아서 다 세팅을 해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맥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모양은 눌러주시면 주황색 불이 들어올 거고요. 주황색 불이 들어오게 되면 최대 풍량으로 앞에서 쏘게 될 거고, 이거는 언제 사용하시냐면 앞쪽에 이제 성에가 꼈을 경우에 맥스 버튼을 누르셔갖고 빠르게 성에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좀 넓은 메뉴 버튼은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그림으로 나오고요. 현재 이제 뭐 바람이 어떤 방식으로 뜨거운 바람인지 차가운 바람인지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주고요. 간단하게 그냥 공조 상태를 디스플레이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리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리어도 마찬가지로 맥스처럼 눌러주시면은 주황색 불로 들어오고요. 주황색 불로 들어와 있으면은 뒤쪽 유리의 열선과 옆쪽 유리의 열선, 사이드 미러의 열선을 같이 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경우에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는 양쪽의 온도를 동기화하는 거고요. 운전석 기준으로 온도를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은 현재 지금 운전석은 23도고 조수석은 24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싱크를 눌러서 불을 들어오게 해주면은 조수석이 운전석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전석 기준으로 온도를 다 맞춰버리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온도 올리거나 내리시면 같이 올라갑니다. 조수석도. 해제를 하시게 되면 이제 양쪽 따로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버튼은 실내 공기 순환 버튼인데 불이 들어와져 있으면은 안쪽 공기만 순환을 하는 거고요. 불이 꺼져 있으면은 외부 공기 유입,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게끔 설정이 됩니다. 실내 공기 순환 같은 경우는 켜 놓으셔도 10분 정도 지나면은 저희 차량은 알아서 외부 공기 유입으로 바뀌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꺼졌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에어컨 버튼이고요. 뭐 차가운 바람을 원하신다면 빨간불 들어오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요. 밑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누르시면 바로 그 기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내비 버튼을 누르시면은 커맨드에 있는 화면이 내비게이션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검색을 하실 때는 가운데에 있는 이 컨트롤러, 동그라미 컨트롤러를 이용하셔갖고 검색을 하시는 건데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컨트롤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이 터치패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핸들에 직접적으로 있는 이 터치패드를 이용하셔서도 다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가지 방법 중에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셔갖고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자면 일단 이 내비게이션 화면 상태에서 내가 검색을 하고자 한다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목적지를 입력할 거다 라고 하면 맨 위에 있는 목적지 입력을 위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러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검색을 하실 때 일단은 가고자 하는 큰 대도시명을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지 그 다음 주소가 계속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보시면 현재 경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있는 곳을 가고 싶다 그러시면 저 경기를 서울로 먼저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현재 이제 커서가 이쪽에 가 있는데 컨트롤러 위로 한 번만 당겨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가 변경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맨 밑에 쪽에 경기도 쪽으로 가셔서 경기도를 눌러주시면 큰 대도시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내가 먼저 가고자 하는 대도시명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아시는 주소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쪽에서 바로 명칭으로도 검색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주소로 시구라든지 도로명, 읍면동을 직접적으로 다 입력하셔갖고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주실 때는 이제 자판을 치실 때는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 글자가 다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아야어여도 같이 나오고 숫자도 같이 나올 겁니다.
조합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이제 이게 많이 번거롭다 보니까 초성만으로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구청을 가고 싶다 그러면 기역, 니은, 기역, 치읓 이런 식으로 초성만 치셔도 아마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라디오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라디오로 이제 커맨드 화면이 변경이 되고요. 라디오에서는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주파수를 선택을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컨트롤러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은 바로바로 주파수가 변경이 되고요. 현재는 이제 FM 주파수를 저절로 차량이 맞췄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맞는 FM 주파수가 다 맞춰져 있을 테고 컨트롤러 이용하셔서 그냥 선택만 해주시면 되세요. 혹시나 뭐 지역을 변경했을 경우에 라디오가 혹시나 좀 지직거리거나 틀려지지 않냐라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역을 변경하시면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지역 변경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라디오 주파수를 알아서 잡기 때문에 따로 설정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돌리셔 갖고 선택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미디어 기능은 미디어를 눌러 주시면은 미디어 기능 쓰실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를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 주시면은 큰 메뉴가 나오고요. 미디어 장치 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내가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쭉 목록이 나올 겁니다. 블루투스 오디오라든지 아니면은 SD 카드에 들어있는 뭐 음악이나 영화 같은 거, 마찬가지로 USB에 들어있는 음악이나 영화 같은 거를 다 들으시거나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TV 기능도 있기 때문에 DMB 기능도 다 지원한다는 거. 대신 이제 주행 중일 때는 안 나오고요. 정차 중일 때만 재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에 보시면은 텔 버튼이 있고, 텔 버튼은 눌러주시면은 차량이랑 핸드폰이랑 연동하는 블루투스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핸드폰을 이제 연결을 하실 때는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켜주신 상태에서 텔 버튼을 누르시고 맨 위에 있는 차량 시스템에서 블루투스 검색 시작을 눌러주시면은 차량이 찾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고 나면은 밑에 모델명을 띄워드릴 거고, 모델명을 눌러주시면 핸드폰에 반응이 오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핸드폰과 차량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 모양 버튼은 차량 설정하는 버튼이고요. 눌렀을 경우에 여러 가지 메뉴가 커맨드에 쭉 표시가 되는데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차량 설정과 라이트 설정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라이트 설정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무드 등 앰비언트 라이트를 64가지 색깔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로 들어가시면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창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밝기, 색상 설정이 있는데 현재 설정 상태에서 멀티 컬러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명은 영문으로 나오고요. 멀티 컬러를 체크해 놓으시면은 이 상부와 하부가 색깔이 다 변경이 됩니다. 분할이 돼서 나오고요. 그 분할되는 거는 색상 명칭으로 나와 있는데 이 명칭은 이미 제조사에서 다 조합을 해 놓은 거고요. 선택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레드문에 뒀다고 하면, 자, 여기 보이시는 색상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색상들을 계속해서 차가 표현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송풍구 쪽과 계기판 쪽은 파란색이었는데 방금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핑크색으로 바뀌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쪽에 있는 색들을 표현을 해드려요. 지금도 바뀌었고 이게 이제 상부 하부 다 분할이 돼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옆쪽에 있는 색깔 참고하셔갖고 원하시는 명칭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 컬러를 만약에 해제하시면 색상이 이제 숫자로 나오게 되고, 숫자로 나온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색깔로 다 통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려만 주시면은 바로바로 적용이 돼서 색상이 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밝기를 내가 뭐 따로따로 조절을 하고 싶다, 앞뒤 조금 틀리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아예 전체적으로 다 밝기를 좀 낮추거나 올리고 싶다고 하실 때는 밝기에 있는 밝기창을 돌리셔갖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과 뒷좌석을 조금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은 밝기 설정 영역을 체크를 해주시면 저쪽이 이제 약간 세분하게 변경이 되세요.
그래서 표시창과 표시창은 이 앞에를 표시하는 거고요.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을 밝기를 다 따로따로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차량 설정하는 방법, 이 차량 설정에 들어가시면 세부적인 차량의 설정을 좀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지금은 체크가 다 돼 있지만 이 체크를 푸시면은 그 기능들이 해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한번 매면 한번 조였다 풀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 이 벨트 조정이라는 항목이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해제를 하시면 이제 안전벨트 산다고 하시더라도 조였다 풀어주는 기능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 안쪽에서 조금 세부적인 기능들을 내가 체크를 해제함으로써 아니면 체크를 함으로써 기능을 쓰시거나 안 쓰실 수 있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 설정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면 모드라는 게 두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동면 모드는 언제 사용하냐면 혹시나 내가 장기적으로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서 차량을 장시간 방치해 놔야 된다라고 하실 때 이제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동면 모드를 쓰시는 거고요. 이거를 쓰실 때는 현재 보시면 기능 이용 불가라고 돼 있고 시동을 걸라고 돼 있는데 엔진 버튼을 스타트 버튼을 두 번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두 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글씨가 이제 표시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동면 모드를 눌러주시면은 동면 모드 활성화가 뜨고 예상 배터리 수명 기간이 나옵니다. 31주까지는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셔갖고 차량의 문을 열고 시동을 한번 걸어주시면은 바로 동면 모드는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길게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동면 모드를 설정하셔갖고 차량을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지 액세스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지 액세스는 어떤 기능이냐면 차량의 시동을 껐을 경우, 문을 열 경우에 이제 핸들이 위로 올라가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타셔갖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셨을 경우에 핸들이 내가 전에 탔던 위치로 다시 내려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차량 버튼 눌러주시고요. 안쪽에서 차량 설정으로 이동을 하셔갖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마지막에 이지 액세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핸들 모양이 약간 표시가 되고요.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능들이 다 실행이 되고요. 해제를 하시면은 이제 그 기능은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비상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없고 맨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요거 항상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컨트롤러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일단 총 4가지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부터 하나씩 보시면은 맨 위에는 이제 다이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로 올리거나 내리셔 갖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시는 건데 이건 다이나믹 셀렉트라고 해서 이제 주행 모드를 변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계기판을 보게 되시면 왼쪽에 변속기 들어간 부분 왼쪽에 현재 조그맣게 현재 주행 모드가 나타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이나믹 셀렉트 레버를 내리거나 올려주시면 옆에 있는 이니셜이 변경이 되면서 주행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부터 시작해서 총 인디비주얼까지 5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고요.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에코 모드는 이제 주행 연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컴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편안한 운전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는 차량을 조금 역동적으로 타시거나 스포티하게 주행하실 때 돌려놓으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차량의 세팅이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5가지, 4가지, 밑에 4가지의 모드를 좀 섞어서 쓰시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행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 커맨드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3가지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저 3가지가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3가지를 이제 내 입맛에 맞게끔 변경을 하셔갖고 타실 수가 있으세요. 약간 섞어서. 자, 눌러보시면은 안쪽에 들어가시면 주행 모드, 스티어링, ESP라는 거 3개를 아까 보셨던 컴포트, 에코 뭐 이런 모드로
내 맘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모드를 한번 다 사용을 해 보시고요. 나한테 맞는 모드를 인디비주얼 모드로 들어오셔갖고 개인 설정으로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다이나믹 셀렉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P-OFF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버튼 자체에서 빨간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계기판에는 가운데 밑에 쪽, 오른쪽 밑에 보시면 P-OFF라는 같은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일반적으로 주차를 하실 때 전방이나 후방 센서가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이나 뒤쪽에 물건이라든지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센서가 소리를 울리게 됩니다. 근데 이 P-OFF라는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은 그 센서는 화면에 뜨게 돼 있지만 소리는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청각적인 경고는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거의 뭐 소리가 나는 게 맞기 때문에 눌러 놓으실 필요는 없지만 가끔가다 전방이나 후방 센서에 이물질이 낄 경우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가끔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한번 인위적으로 눌러서 소리를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로 P 모양의 버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카메라 모양의 P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주차 보조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요. 물론 주차 보조 시스템의 기능을 쓰시는 것도 있지만 후방 카메라를 바로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컨트롤러를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광각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일반 각도로도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은 원래 이 버튼의 기능은 이제 주차 보조 시스템이고요. 버튼을 눌러서 이 그림이 나오게 해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브에 놓고 천천히 주행을 하시면은 차량이 주차 공간을 찾아줄 겁니다. 이쪽에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차량이 주차 공간을 찾아주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그리고 찾게 되면은 P 박스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면 박스를 이제 제가 운전자가 선택을 하면은 차가 위에 명령을 한번 해주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뭐 변속기를 아래다 놓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게 되고요. 차량이 하라는 대로 명령을 따라 해주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주차는 차가 마지막에는 저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P박스 모양이 나왔고 육안으로 보셨을 때도 이쪽이 맞다 라고 생각하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컨트롤러 눌러주시면은 아마 변속기 R로 놔달라는 명령어가 나올 겁니다. 그럼 변속기를 아래다 두는 순간 깜빡이가 들어올 거고요. 방향 지시등이 들어올 거고 그 순간부터는 이제 차량이 알아서 주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면서 변속은 차량이 알아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각도도 차량이 알아서 각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가 다 끝나고 난 후에는 마지막에는 파킹으로 저절로 들어가고 소리와 함께 주차가 끝났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이제 주차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안 되는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꼭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뉴얼에 안 되는 조건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숙지를 꼭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A 모양의 버튼은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불이 켜지고요. 초록색으로. 이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주행을 하시다가 차량이 정차하는 0km가 되는 순간 시동이 꺼지는 기능을 켜는 겁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을 하시다가 신호에 걸려서 0km가 됐다 그러면 시동이 꺼질 거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재출발하려고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는 순간 바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원래 운전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혹시나 내가 자주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이 버튼을 누르셔갖고 불을 해제해 주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기능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정차했을 때도 아마 시동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은 뭐 취향에 맞게끔 켜주셔도 되고요. 꺼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운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시동을 하셨을 때는 무조건 불이 들어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불편하시면 버튼으로 눌러서 해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러 오른편에 있는 버튼들 설명을 드릴 건데요. 버튼은 총 2개가 있고요.
일단 위에 보시면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다이얼이고요. 위아래로 올리거나 내리셔갖고 볼륨을 조정해 주시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운전석 핸들 오른편에도 있지만 조수석에 타신 분이 볼륨을 조정하실 때는 요 다이얼 움직이셔갖고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눌러주시면 똑같이 음소거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르시면 음소거가 된다는 거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전원 버튼은 이 커맨드에 대한 전원을 끄는 거기 때문에 누르시면은 전체 커맨드의 전원이 나가게 됩니다. 아마 크게 뭐 직접적으로 끄실 일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혹시나 전원이 나가 있다 그러면 다시 누르셔갖고 이런 식으로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블루투스에 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핸드폰과 차량을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핸드폰에서 먼저 블루투스 기능을 켜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눌러서 켜주신 상태에서 자, 그리고 차량에서는 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최초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차량 시스템에서 블루투스 검색 시작을 컨트롤러로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핸드폰 명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9다. 그러면 맞다고 확인이 되면은 눌러주시면 핸드폰에서 한번 반응이 옵니다. 맞다면은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요청한다고 그럼 확인만 눌러주시면 바로 연동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락처 접근 허용은 뭐 연락처를 이쪽으로 다 넘길 거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 허용이나 허용 안 함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현재 이제 핸드폰에서도 MB 블루투스로 연결이 됐다고 떠 있고요. 그리고 차량에서는 보시면은 갤럭시 노트 9가 지금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돼 있고 전화기 모양만 현재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핸드폰으로 음악도 들으시는 분들 요새 많기 때문에 오디오까지 블루투스를 해주시려면 컨트롤로 이동하셔서 이 음표 모양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음표 모양을 눌러 주시면은 노란색으로 불이 들어오면서 안쪽에 그 음악을 재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나 틀어보면 이런 식으로 차량 안에서 핸드폰 음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량과 핸드폰을 연결하는 블루투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차량과 핸드폰을 연결하는 건데 블루투스가 아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쓰시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차량에다가 연동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미러링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어플을 다 사용하실 수는 없고 최적화된 어플만 몇 가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폰, 그리고 갤럭시 폰, 그리고 이제 애플 폰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디서 사용을 하시냐면 일단은 컨트롤러 오른쪽에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체 메뉴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벤치 모양 연결로 가주시면 이쪽에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애플 폰을 사용하시면은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일단 내비게이션 연동되는 게 현재까지는 카카오 내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애플 폰 같은 경우는 연동되는 내비게이션이 카카오 내비도 가능하고 티맵도 가능하고 네이버 지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폰이 조금 더 저희 차량과는 최적화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은 기본적으로 바로 선을 연결해서 바로 연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프로그램을 깔아 주셔서 설정까지 맞추고 난 후에 선을 연동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스템 그 프로그램 필요가 없고요. 바로 선만 연결해 주시면은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은 앞쪽에 보이시는 이 핸드폰과 태블릿 모양의 USB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연결을 하실 때는 무조건 이 앞쪽에 있는 USB 장치에다가
연결을 해 주셔야지만 차량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 센터 콘솔 박스 안에 있는 여기 있는 USB 장치에다가 하시면 안 되고요. 앞쪽에 있는 0번 핸드폰과 태블릿 모양이 있는 이 앞쪽에 있는 USB에다가 연결을 해 주셔야지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준비물은 잭이 있으셔야 됩니다. 꼭 잭이 없으면은 무선으로는 아직 연동이 안 되고요. 잭을 꼭 필요로 하니까 핸드폰에 맞는 잭 꼭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잭 중에서도 충전만 되는 충전 전용 말고 데이터까지 함께 되는 데이터 전용 케이블을 꼭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전만 되는 거는 앞쪽에 연결하셔도 인식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용으로 꼭 사셔갖고 같이 연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애플 카플레이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잭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0번에다가 앞쪽에 0번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커맨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애플 카플레이 장치가 연결되었다고 나오고 자동할 거냐 수동할 거냐 설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항상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냥 연결하셨을 땐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동의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리셔서 동의함을 눌러주시면은 카플레이가 실행이 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벤츠 인터페이스가 아닌 애플 걸로 변경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 다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돌려보시면은 어플들 쓸 수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러링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기능은 다 못 쓰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플들만 표시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쓰시는 게 내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 티맵을 눌러 보시면 핸드폰에서 쓰시는 것처럼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카카오 내비도 마찬가지로 전체 화면 다 크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도 마찬가지로 다 쓰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애플 카플레이 이용하시면 굳이 저희 순정 내비게이션 이용하지 않으셔도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저희 커맨드에 띄우셔갖고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애플 카플레이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폰, 흔히 많이 쓰시는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프로그램을 깔으셔갖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이 핸드폰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다 깔려 있고 설정까지 다 있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제가 연동되는 화면만 한번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잭을 연결하신 다음에 이쪽에다 마찬가지로 0번에다 꼽아 주시면은 자 꼽아 주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아직 안 해놨기 때문에 바로 뜨진 않고요. 홈 버튼을 누르신 후에 연결 쪽 이 벤츠 모양 연결로 가신 다음에 연결을 눌러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 잭을 연결하면 데이터 접근 허용이 뜨니까 한번 허용을 눌러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연결 쪽에서 이제 애플 카플레이로 가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오토로 가시면 USB 장치 하나가 활성화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꼽았을 때 바로 되게 하시려면 이후부터는 자동 시작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걸 눌러 놓은 상태에서 USB 장치를 눌러 주시면 인터페이스가 이제 또 벤츠게 아닌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의함 다 눌러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뜨고 애플과는 좀 틀리게 핸드폰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 눌러 주시고 자, 요거까지 끝나고 나면은 차량의 이제 인터페이스가 안드로이드 걸로 변경이 되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카카오 내비가 바로 뜨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자, 카카오 내비가 이런 식으로 바로 뜨고요. 내가 기존에 저장해 놨던 목적지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검색을 하실 때는 돌리셔갖고 돋보기에다가 갖다 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오니까요. 직접적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왼쪽에 이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면은 핸드폰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혹시 직접적으로 내가 이거 다 치기 힘들다고 하시면 핸드폰으로 만지셔갖고 목적지를 검색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들 사용하실 수 있고
뒤로 가기를 계속 눌러 보시면은 홈 버튼으로 마우스 커서가 가게 돼 있고, 홈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애플 카플레이처럼 쓰실 수 있는 어플들이 나오니까요.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아까 애플 카플레이와 틀리게 이쪽 화면은 쓰실 수가 없어요. 해상도 문제 때문에 이 정도의 화면은 표시가 돼 있고, 전체 화면은 다 못 쓰시고 이 정도만, 3분의 2 정도만 화면을 쓰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기종에 따라 약간 지원이 되는 핸드폰이 있고 안 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S6 이후부터는 다 무선 충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8 이상부터 다 무선 충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열어 주셔서 컵홀더 바로 앞쪽을 보시면 평평한 공간이 있는데, 이쪽이 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제 고무 패드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핸드폰을 깊게 넣어주시면은, 무선 충전 패드 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게 되면 물론 핸드폰에서도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커맨드에서 확인을 하고 싶으실 때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핸드폰 모양의 번개 모양이 나와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떠 있다면 핸드폰은 정상적으로 무선 충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위쪽에 제가 실내등이랑 이제 비상 전화 기능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등 같은 경우는 앞쪽 등과 뒤쪽 등이 있고 독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등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밝게 환하게 앞쪽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뒤쪽 등은 뒤에 손잡이 쪽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물론 뒤에서도 다 켜고 끄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는 거는 눌러주시면은 빨간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 쓰시냐면, 기본적으로 문을 열게 되면은 문이 열렸다는 의미로 실내등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을 열었을 때도 실내등이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 하실 때는 이 오프라는 빨간 등을 켜주시면은 앞으로는 문을 여셨을 때도 실내등이 들어오지 않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취향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서등은 저희 차에는 이제 독서등이 하나씩 있는데 좌측 우측 하나씩 있고요. 어디서 나오냐면, 눌러서 켜실 경우에는 이쪽 룸미러 밑에서 하나씩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좌측 거 마찬가지, 그리고 우측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혹시나 야간 주행 중에 간단한 책이나 서류를 보실 때는 조석에 타신 분이 앞쪽 등을 킬 경우에는 상당히 밝기 때문에 운전자 시야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등을 켜고 보시면은 간단한 서류나 책은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독서등 이용하셔갖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이는 이 전화기 모양이 이제 저희 바로 이제 구조 요청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의 고장이나 수리에 관한 것들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콜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 SOS 같은 경우는 눌러주시면은 안에 빨간 버튼이 있고, 이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콜센터로 연결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언제 쓰시냐면 뭐 혹시나 내가 위험하다,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실 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S는 차량 에어백이랑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질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누르지 않아도 콜센터에서 바로 이 차 쪽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을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혹시나 뭐 에어백이 터지면 좀 큰 사고일 수도 있어서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는 연락이 오게 돼 있고, 연락을 만약에 안쪽에서 응답이 없다면 운전자가 저희가 이제 임의로 이 차량의 위치를 한번 추적해서 이 차량 위치에다가 구급 인력을 파견해 드리는 서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SOS 긴급 콜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미 버튼은 차량의 고장이나 수리에 관한 거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운행하고 가시다가 뭐 차량이 시동이 꺼지거나 뭐 결함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버튼 눌러주시면 안쪽에서 또 상담원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버튼은 365일 24시간 항시 대기니까요. 상담원이 언제든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루프를 전체적으로 여실 때는 실내등 앞쪽 버튼을 뒤로 당겨 주시면은 원터치로 선루프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닫아 주실 때는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당겨주시면 닫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만 조금 여는 틸트 기능은 앞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눌러주시면 버튼을 뒤쪽만 살짝 열리는 틸트 기능 가능하고요. 반대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또 닫히게끔 세팅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하이패스 관련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이미 탑재가 돼서 나오고요. 글로브 박스를 열어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박스가 하나 보일 겁니다. 저쪽이 이제 하이패스를 카드를 꼽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 빨간 불 밑에 보시면 카드 슬롯이 있기 때문에 카드 슬롯에다가 기존에 쓰시던 하이패스 카드를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새로 만드셔갖고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등록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카드만 그냥 꼽으셔갖고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량을 조절하실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음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언어를 바꾸시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음량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영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한국말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카드를 꼽으셨을 경우에 왼쪽에 또 버튼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시 빼실 때는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카드를 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차일드락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차일드락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혹시 아이들을 태웠을 경우에 뒷좌석에서 이제 아이들이 함부로 문을 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안쪽에선 버튼이 따로 없고 문을 여신 상태에서 측면 쪽 보시면은 이쪽에 검은색 레버가 하나 보일 겁니다. 이게 현재는 밑으로 가 있는 상태고요. 위로 올려주실 경우에 이제 그 차일드락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을 닫으신 다음에 안에서 손잡이를 당겨 보시면은 문이 열리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여셨을 경우에만 문이 열리게끔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2열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CLS300D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2열에 공조 장치와 열선 시트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의 공조 장치를 보시면은 두 군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공조 장치처럼 부분적으로 막으실 때는 세로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를 눌러 보시면은 당겨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12V 잭을 연결하실 수 있는 공간이랑 그리고 USB 공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셔갖고 뭐 충전이라든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옆쪽에는 이제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뭐 동전 정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선 시트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도어 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과 동일하게 3단으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가운데를 내려보시면은 컵홀더가 가운데에도 있기 때문에 안쪽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컵을 여기다가 나중에 피신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을 아예 접는 것보다 혹시 스키 같은 것만 넣으실 때는 이 위에 가운데 버튼이 있기 때문에 버튼을 이용하셔 갖고 가운데 부분만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 거를 실으실 때 좌우측에는 사람이 타야 되고 긴 거를 실어야 된다 하시면은 이 기능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뒤에 뒷열에다가 이제 아이들 카시트 설치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기능도 있기 때문에 좌측 우측에 다 시트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아이소픽스 모양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고리를 연결하실 때는 요 겉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는 떼 주셔야지 안에 고리가 보이고요. 여기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본네트 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본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 미러 버튼에서 밑으로 쭉 손을 넣어 보시면은 약간 앞쪽으로 헐렁이는 버튼을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몸쪽으로 이제 당겨 주시면은 소리와 함께 본네트가 열렸고요. 이제 앞쪽으로 이동하셔 갖고 본네트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자, 올려주실 때는 손을 넣으셔 갖고 왼쪽에 고리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고리를 이제 위쪽으로, 이 고리를 위쪽으로 눌러주신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리가 요거
요거를 이제 위로 올리셔야지 잠금이 해제되기 때문에 위로 올린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가스리프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설치할 건 없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고정이 될 거고요. 엔진룸에서는 이제 크게 확인하실 부분은 워셔액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배터리 두 가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워셔액은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파란색 뚜껑이 보이실 겁니다. 이 뚜껑을 여셔갖고 혹시나 워셔액 부족하다고 뜨면은 채워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 서비스 센터에 오셔도 다 넣어드리니까요. 센터 오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은 빨간색 뚜껑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열어주시면은 플러스 단자 연결할 수 있는 곳이 나오고요. 나중에 혹시나 자가적으로 내가 차량이 방전됐을 때 내가 다른 차량에 물려서 점프를 해야 될 경우에는 플러스는 이쪽에 물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아무 철에나 대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따로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뭐 나와 있는 철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단자 물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에서 엔진룸 쪽 안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부분은 이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네트를 닫으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신 후에 이 정도 위치에서 깊게 밑으로 좀 세게 내려주시면은 소리와 함께 닫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약간 세게 눌러주셔야지 정확하게 다 닫히고요. 혹시나 본네트가 열려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은 앞쪽 계기판에 다 표시가 되니까요. 확인하시고 다시 닫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LS 300D AMG 라인에 대한 설명을 드린 한성자동차 강남 자곡 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조준석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가까운 한성자동차 전시장을 이용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밑에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